뜨겁고 밝은 여름 하늘 아래 경주의 도시는 관광객과 현지인들로 활기를 띠고 있었다. 한국의 예루살렘으로 알려진 이 도시는 역사적인 유물과 고요한 풍경으로 가득 찬 보물이었고, 바로 이곳에서 내 삶은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내 이름은 민준이며 그 여름은 비밀과 복잡한 감정으로 영원히 기억될 장으로 남았다. 모든 것은 겉보기에 순수한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늘 따뜻하고 세심한 관심을 보여주는 나의 이모가 가족의 여름 별장을 사촌인 지훈과 그의 신혼아내 은지와 함께 사용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그 별장은 한옥 전통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곡선형 지붕과 정교하게 관리된 정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불국사 근처에 위치한 이 집은 한적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계절을 보내기에 완벽해 보이는 평화로움을 풍겼다. 나는 주저없이 수락했다.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지훈과 함께라면 즐거울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나보다 몇 살 많았지만 늘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은지는 나에게 미지수였다. 그녀의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 그녀는 예의 바르고 매력적이었지만 수줍은 미소와 자연스러운 우아함 외에는 그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뜨거운 날씨는 벚나무 그늘로 인해 약간 완화되었다. 근처 시냇물 소리는 최면을 거는 듯했고 신선한 소나무 향이 바람을 타고 코끝을 스쳤다. 지우는 이미 도착해 반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마당의 낮은 테이블에서 맥주를 따르고 있었다. 그는 늘 그렇듯 환한 미소와 따뜻한 포옹으로 나를 맞이했다. 은지는 곧 뒤따라 나왔고 연한 분홍색과 흰색이 조화를 이룬 현대적인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고요함을 풍겼지만 그녀의 눈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다. 함께 지내는 생활은 처음엔 느긋하게 시작되었다. 낮에는 관광 명소를 둘러보았다. 우리는 토함산의 산책로를 걸으며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매미 소리를 들었고 성동시장을 탐방했다. 거리의 가판대에서는 매콤한 떡볶이, 달콤한 호떡, 발효된 김치의 유혹적인 향이 풍겼다. 은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양한 음식을 설명하며 한국 전통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녀가 말할 때 반짝이는 눈빛은 그녀가 이 문화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정원에 모였다. 달빛은 작은 연못의 돌 위에 반사되었고 연꽃들이 우아하게 떠다니고 있었다. 지훈은 종종 일찍 잠들었는데 하루의 피로 때문이었다. 그런 순간에 은지와 나는 대화를 나누었고 처음에는 순수한 대화였다. 우리는 윤동주의 시와 같은 한국 시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가족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들에 대해 나누었다. 그러던 중 이 밤의 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에 이름 붙이는 것을 거부했다. 어느 날 밤 은지는 무심코 지훈이 서울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그녀는 부산에서의 삶을 떠나 그를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평소 고요하던 그녀의 눈은 걱정으로 흐려져 있었다. 넌 내 미래가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고 느껴본 적 있어?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나는 그녀의 말의 무게를 느끼며 망설였다. 그리고 진심으로 대답했다. 맏아들로서 가족의 기둥으로서의 기대에 얽매여 있다고 느낀 적이 많았다고. 이 상호 취약성의 순간은 우리 사이에 뭔가를 굳혔다. 그 이후의 날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으로 가득 찼다. 불국사의 끝없는 계단을 오르거나 안압지의 연꽃밭을 감상하는 즐거운 순간에도 말로 하지 않은 뭔가가 존재했다. 너무 오래 지속되는 시선, 가슴을 뛰게 하는 우연한 접촉. 나는 사촌에 대한 충성심과 불가피하게 느껴지는 어떤 것 사이에서 갈등했다. 어느 밤 지훈이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 사이 은지와 나는 저녁을 준비하기로 했다. 부엌은 작지만 아늑한 공간으로 철 냄비가 걸려있고 녹차 향이 은은하게 풍겼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매운 찌개를 위해 채소를 자르고 있었다. 부엌 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았고 우리의 어깨가 살짝 스쳤다. 그 순간의 정의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 속 무언가가 내 심장을 멈추게 했다. 민준,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끔 나는 너무 길을 잃은 것 같아.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부엌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지훈이 술이 든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긴장은 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그 이후 몇 주 동안 나는 은지를 피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나는 혼자 도시를 탐험하며 시간을 보냈고 남산을 오르고 고대의 길을 따라 헤맸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그곳에 있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와 고요함은 도리어 나를 자극하는 듯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지훈은 여전히 내가 항상 존경하던 형처럼 행동했고 그것은 나의 죄책감을 더욱 키웠다. 이야기의 절정은 우리가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에 찾아왔다. 우리는 모두 정원에 모여 여름의 끝을 기념하고 있었다. 지훈은 소주를 가져와 가족을 위해 건배하자고 했다. 그가 술을 더 가지러 간 사이 은지는 내게 다가왔다. 할 말이 있어. 그녀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시냇가로 걸어갔다. 보름달이 떠 있었고 물은 거울처럼 그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네오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 알아. 그녀는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야, 민준. 우리는 이럴 수 없어. 그녀는 멈추었고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훈을 상처 주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무시할 수도 없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내 마음은 전쟁 중이었고 떠오르는 모든 말이 부적절하게 느껴졌다. 마침내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네가 맞아. 이건 여기서 끝내야 해. 아무리 나는 문장을 끝낼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우리는 다시는 말하지 않을 모든 단어를 담은 마지막 시선을 나누었다. 여름은 끝났고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지훈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은지와 나는 그 일에 대해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한옥집, 고요한 정원과 달빛으로 물든 밤은 내 삶을 영원히 바꾼 여름의 배경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여름은 끝났지만 기억은 저녁 노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남아있었다. 삶은 다시 평범한 궤도로 돌아왔고 잠시 동안은 모든 것이 통제되는 것처럼 보였다. 지훈과 은지는 서울로 돌아가 지훈은 새로운 직장을 시작했고 나는 부산에서 학업과 커리어에 집중했다. 그 여름에 생겨난 복잡한 감정들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몇 주 후 은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짧고 간결한 내용이었다. 얘기할 수 있을까?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답장을 망설였지만 궁금증과 모든 것을 명확히 하고 싶다는 바람이 결국 이겼다. 우리는 해운대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곳은 학생들과 직장인들로 북적였고 카페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숨어있는 듯한 익명성을 만들어 주었다. 은지는 구석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크림색 가디건을 입고 있어 더욱 여리게 보였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가 눈을 들었고 그녀의 표정에서 이번 대화가 중요할 것임을 깨달았다. 와줘서 고마워, 민준. 그녀는 작은 스푼으로 찻잔을 휘저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지만 절제되어 있었다. 너와 이야기해야 했어. 내가 명확함이 필요하거든. 그녀는 서울로 돌아간 이후로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에 갇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지훈을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우리가 여름에 함께 나눴던 순간들을 잊을 수가 없었다. 이기적인 거 알아. 그녀는 찻잔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할 수는 없어.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닫으려 했던 상처를 열어놓는 것 같았다. 은지. 나는 예상보다 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 우리가 느끼는 건 잘못된 거야. 여기에 행복한 결말은 없어. 지훈은 나에게 형제 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넌 그의 아내야.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분노가 엿보였다. 네가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해? 내가 잘못된 걸 모를 거라고? 나도 알아. 하지만 감정은 우리가 원한다고 사라지지 않아. 그리고 내가 이걸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녀의 말이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그녀가 맞는 부분도 있었다. 우리는 우리 둘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도 우리를 구하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음속의 혼란을 애써 억눌렀다. 미안해, 은지. 우리 서로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지훈을 위해서. 카페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혼자 앉아 손으로 찻잔을 감싼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 드러난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지만 그것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임을 알았다. 나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 후 몇 달은 일과 학업에 몰두하며 정신없이 지나갔다. 나는 지훈과 은지와의 모든 상호작용을 피하려고 애썼고 저녁 식사나 가족 모임 초대를 모두 거절했다. 가족들은 나의 부재를 알아챘지만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고 나는 그 점에 감사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피하려는 것과 마주하게 만드는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다. 어느 가을 오후 지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 너한테 큰 소식이 있어. 그는 내가 핑계를 댈 틈도 주지 않고 말했다. 은지가 임신했어. 이제 너 삼촌 된다. 그 소식은 천둥처럼 나를 강타했다. 나는 그들을 위해 기뻐해야 했고 어느 정도는 그랬다. 하지만 내 안의 일부는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내 안에서 뽑혀 나간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정말 놀랍다, 지훈. 나는 기쁜 척하며 대답했다. 정말 축하해. 지훈은 서울로 와서 함께 축하하자고 강권했고 나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들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나는 따뜻하게 환영받았다. 지훈은 행복에 넘쳐 있었고 은지는 뭔가 달라 보였다. 그녀는 더 평온하고 결단력 있어 보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자신이 내린 결정에 평화를 찾은 듯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저녁 식사 중 우리는 예전처럼 대화를 나눴지만 은지와 나 사이에는 묵직한 침묵의 뉘앙스가 흘렀다. 가끔 우리의 눈이 마주쳤지만 그 시간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그 저녁 식사는 중요한 이정표였다. 우리가 무엇을 느끼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순간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감정적 거리는 더욱 견고한 무언가로 변해갔다. 은지와 지우는 두 아이를 낳았고 나는 그들의 집에 가끔 방문하는 손님이 되었다. 그 여름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는 언급되지 않았고 그 기억은 시간과 선택의 층 아래 묻힌 희미한 속삭임으로 변해갔다. 때때로 고요한 밤이면 나는 한옥집과 시냇물 소리, 그리고 달빛 아래 나누지 못했던 말들을 떠올리곤 한다.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내 삶이 어땠을지 상상하지만 결국 우리는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비록 그것이 고통스러웠을지라도 삶은 늘 그래왔듯이 계속되었다. 지훈은 여전히 내게 형제 같은 존재로 남았고 은지는 그녀는 이제 하나의 추억이 되었다. 한여름의 뜨거웠던 기억, 오늘날의 나를 형성한 순간으로 남아있다. 결국 모든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들을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